자, 3번부터 3번 보시면 자석의 운동 경로가 자석이 이렇게 있었고 여기 코일 때야. 위가 엠브리어가 나왔고요. 여기 코일 때 앞에 있고 여기 검누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대. 근데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궤적이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가 A점, 여기가 B점, 여기가 C점이래. 근데 A에서 B로 가는 동안에 검육의 이등급이 A를 가리켰대. B에서 C로 가는 동안은 B를 가리켰대. C에서 B로 가는 동안은 어디를 가리킬까? 느낌 보니까 가까워지면 A, 멀어지니까 B. 그럼 다시 C에서 B니까 가까워지잖아. 그럼 다시 뭐겠어요? A가 되겠지. 뭘. 맞아요? A점의 높이하고 C점의 높이 비교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검육의 전류가 흘렀다는 얘기는 뭐가 발생했다는 얘기죠? 유도 전류가 발생했다는 얘기죠. 무슨 에너지가 생겼다? 전기 에너지가 생겼다. 전자기 유도 현상도 뭐의 일종이다? 에너지 보존 법칙의 일종이다 얘기했죠? 그럼 누구의 역학적 에너지가 줄어들어?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가 줄어들어. 그 줄어든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만큼이 뭐로 바뀐다?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 그러니까 높이는 당연히 누가? A점의 높이가 C점의 높이보다 높겠죠. 3번을 보시면 B에서 C까지 이동하는 동안 자 이렇게 넘어가야 여러분들 패러데이 법칙을 따지는 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뭐랑 비례한다? 시간당 자속 변화에 비례한다. 유도 기전력은 유도 전류는 그럼 여러분들 B에 있을 때하고 C에 있을 때 C로 갈 때 보면 시간당 속도 변화는 당연히 가까울 때가 더 크겠죠? 속도도 빠르니까 유도 전류가 당연히 어떻게 해? B 근처에서 제일 셀 거고 C로 가면서 어떻게 될 거야? 유도 전류가 작아지겠죠. 그럼 얘가 전자석이 되는데 전자석이 자석의 작용 힘도 당연히 약해지겠지 뭘. 그래서 작아지는 게 되겠죠. 3번은 전자기 유도 현상도 뭐다? 에너지 보존 법칙의 일종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네요. 4번을 보시면 처음에 A가 있었고요. B를 향할 때 갔는데 B는 정지에 있대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대요? B가 최종적으로 분리가 됐는데 최종적으로 분리된 B의 속력이 처음 A 속력보다 3분의 2배래요. 그럼 얘를 3분의 2 V라고 하고 얘를 V라고 하자고요. 질량은 얘가 2m이라고 줬고요. 얘가 M이 얘가 2배라고 줬으니까 이렇게 놓을게요. 그러면 전과 후의 전체 운동량은 같아야 돼요. 맞아요? 운동량 보존 법칙에서 처음 운동량이 얼마예요? MV예요. 나중 운동량이 얼마가 될까요? 또 MV가 되니까 2M 곱하기 3분의 2 V. 그럼 VA가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3분의 1 V가 나오겠죠? 그래서 A는 이쪽 방향으로 3분의 1 V로 운동한다 그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가 물어본 건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최대값을 먼저 구하래요. 그럼 언제가 용수철이 제일 많이 압축이 될까요? 일단 그것부터 판단할 줄 알아야 돼. 용수철이 제일 압축이 됐다는 얘기는 A와 B 사이의 거리가 제일 가깝다는 얘기야. 맞아? 그럼 얘네 둘은 언제 가까워져? A가 빠를 때 가까워지지. 언제 멀어져?
B가 빠를 때 멀어질 거야. 맞아? 그럼 언제 제일 근접해? A와 B가 속력이 같을 때. 그럼 속력이 같을 때 속력을 구하자고. 다시 운동량 보정 가지고 MV는 M 플러스 2M짜리가 동일한 속도로 움직이니까 V-가 얼마라고? 3분의 1V라고. 맞아? 맞아. 그래서 쟤네 둘이 3분의 1V로 오른쪽으로 할 때가 용철이 최대로 압축이 됐다라고. 그럼 역학적 에너지 보자. 2분의 1 곱하기 MV 제곱은 2분의 1 곱하기 3M 곱하기 3분의 1 V 제곱 플러스 2완 탄성력의 포텐셜 에너지. 그럼 2완이 나오죠? E2는 분리된 후 B의 운동 에너지니까 2분의 1 곱하기 2M 곱하기 3분의 2 V 제곱이잖아. 맞아? 정리하고 계산하면 나와요. E2분의 2완이 얼마가 난다고 그래서 계산하면 4분의 3이 나온다고. 이해? 역학적 에너지 보존, 그 다음에 운동량 보존까지도 써야 된단 말이야. 이해됐지? 5번 이게 N이고 여기가 60도래요. 그래프가 샥 자, VT 그래프거든요. 여기서 출발했어요. 속력 0이에요. 여기가 최대예요. 반대쪽에 가면 다시 또 뭐가 될 거예요? 속력이 얼마예요? 0이에요. 여러분들 주기운동은 동일한 게 반복되는 거거든요. 어디서 어디까지 한 번이냐? 이렇게 갔다가 다시 제자리에 오면 이게 한 번이에요. 그럼 여기서 최대가 여기 간 거 여기고요. 여기 된 게 여기예요. 그럼 여기서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한 번이에요. 그럼 주기는 얼마라고? 4t 제로가 주기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의 답은 4t 제로예요. 그 다음에 뭘 구하래요? 최저점에서의 뭘 구하래요? 속력을 구하랍니다. V0를 주어진 거 가지고. 그럼 여러분들 뭐예요? 수평선 하나만 거주면 요 감소한 높이가 얼마인지만 알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쓸 수 있잖아요. 요 60도 줬으니까 여기가 2분의 1 L이라는 걸 아니까 감소한 높이도 얼마? 2분의 1 L이죠? 그럼 뭐라고 써요? mg 곱하기 2분의 1 L 2분의 1 m V 제곱. 그래서 V가 루트 G L이라는 게 나오겠죠. 그래서 5번도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 주어진 조건이 뭔지 잘 보시면 되겠죠. 6번 봅시다. 6번은 이 물체가 원점을 지나는 순간 속도 성분이 x 성분이 4고요. y 성분이 3이래요. 여러분들 운동 방향은 뭐가 결정하죠? 운동 방향을 결정하는 건 뭐냐? 속도죠. 그래서 운동 방향 이렇게 줬잖아. 이게 곧 요 두 개의 속도 4하고 3을 벡터 합성했더니 뭐가 나온 거라고? 5가 나온 거잖아. 요 방향 5의 속도로 원점을 지나는 순간이야. 근데 이 순간 뭘 작용한다고? 여기에 힘이 작용한대. 16턴이라는
운동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뭐하고 y축과 얼마의 각도로? 세타의 각도로. 이게 세타네요. 그럼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 직각이니까 여기가 세타라는 게 눈에 보여야겠죠? 그럼 여러분들 뭐가 나와요? 사인 세타가 얼마라는 거? 5분의 3이라는 거. 코사인 세타가 얼마라는 거? 5분의 4라는 게 나왔겠죠? 일단 저건 문제에서 준 거예요. 물체 질량은 몇 킬로짜리고요? 2kg짜리래요. 자, 1번. 뭘 구하랍니까? 가속도 구하래요. x 방향에. 그럼 fx는 m, ax랑 쓰면 돼요. 그럼 x 방향의 힘은 어떻게 될까? 요 10이라는 거. 벡터 분하면 되겠죠? 그럼 x 방향이니까 사인 성분이겠네요. 그럼 얼마예요? 10 곱하기 사인 세타 2 곱하기 ax예요. 그럼 ax가 얼마예요? 사인이 5분의 3이니까 3이 나오죠? 그래서 a의 가속도가 3이에요. 1번 구했네요. 2번은 변이의 크기를 구하랍니다. 2초까지 0에서 2초 때까지 변이를 구하랍니다. x하고 y를 따로따로 구했죠. 일단 x부터 구할 거예요. x는 v0t 플러스 2분의 at 제곱 쓸 거예요. 처음 속도가 4예요. 4 곱하기 시간 2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 3 곱하기 시간 2 제곱 얼마예요? 13이에요. y도 구해야겠네요. y축 방향의 가속도표 구하면 얼마일까요? 10 곱하기 코사인 세타 2 곱하기 ay. 그럼 ay가 얼마가 나와요? 야, 마이너스다. 근데 처음 운동 방향이 요 방향인데 반대 방향이니까, 그치? 그래서 얼마가 나온다고? 마이너스 4가 나와요? 그래놓고 등가속도 두 번째씩 쓰면 y는 어떻게 돼요? y는 처음 속도가 얼마였어요? 3이었네요. 3 곱하기 2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4 곱하기 얼마? 2제곱 계산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네요. 그럼 변이를 구하려니까 변이는 피타 쓰면 되겠죠? x하고 y 제곱해서 그럼 얼마냐? 얘가 14였고요. 얘가 2네요. 얼마예요 그러면? 14제곱은 10루트 2예요? 그래서 10루트 2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원점으로부터 플러스 y 방향으로 변이크가 최대. 그럼 뭐가 0일 때죠? y축 방향의 속도가 0일 때겠죠? 가속도가 얼마예요? 4예요. 처음 속도가 얼마였어요? 3이었죠? 몇 초 만에? 3분의 4초야? 4분의 3초야? 계산이 안 되냐? 4분의 3초? 4분의 3초 만에 얘는 정지하겠죠? y축 방향으로. 속력을 구하래. 4분의 3초 만에 속력이니까. 그럼 vy는 v0y 마이너스 플러스 ayt 가자 0은 아니지 잠깐만. 이거 가지고 우리 뭘 구했죠? y축 속도가 0일 때 시간을 구했지. 그러면 이때 속력을 구하려니까 뭐 x축의 속력이고 전체 속력이 되겠네. 맞아. 그럼 x축의 속력을 구하면 되겠네. 그럼 vx는 v0x 플러스 ax t 가자 얼마? 4였고 가속도가 얼마였죠? 3이었네요. 시간이 얼마였죠? 3분의 4였어요? 그럼 얼마예요? 4분의 3이었지? 에이씨 4분의 3이었네요. 계산하면 얼마예요? 4분의 25? 네, 미터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저렇게 따지시면 되는 거예요.
7번 가볼게요. 칠 번은 맨 마지막에 합시다. 9번부터 하자. 9번. 9번. 9번을 보시면 어떻게 회로가 되어 있냐면 여기 저항 하나 있고요. 여기 정지 하나 있고요. 여기 저항, 얘 R이고 얘도 R이래요. 얘 저항이 RA랍니다. A의 저항값 구하래. 자, 근데 여기에 스위치가 이렇게 있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놓고 전체 소비 전력이 열었을 때는 EP0래요. 자, 스위치가 오픈되어 있을 때 그럼 어떤 길이 보이는지 한번 볼게요. 요런 길이 하나 보이죠? 요런 길이 하나 보여요. 그럼 얘랑 요게 병렬이에요. 전체 전압을 V0라고 놓읍시다. 그럼 위에도 V0가 걸리고 밑에도 V0가 걸리죠? 소비 전력 P는 R분의 V제곱이라는 식을 쓸게요. 이거 전체 저항 구하지 말고 그냥 따로따로 가자. 따로따로 해서 더하면 되잖아. 똑같은 거잖아. 그럼 뭐라고 써줘요? 식이 얘 V0로 하면 전체 소비 전력이 EP0는 여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R분의 V0 제곱 플러스 얘 하나 취급해요. 그럼 저항이 얼마가 돼요? R 플러스 RA분의 V0 제곱이죠? 식 하나 나왔어요? S를 닫을게요. 자, S를 닫으면 요렇게 된 거거든요. 색칠 공부 요 라인 저항을 통과한 게 없으니까 여기 다 등전이에요. 여기도 통과한 게 없으니까 등전이죠. 그럼 여기 보세요. 양쪽에 전이체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럼 얘 안 들어와요. 그럼 요렇게와 요렇게 두 개만이 병렬이죠. 그럼 뭐라고 써요? 그때 소비 전력이 3P0니까 R분의 V0 제곱 플러스 R분의 V0 제곱이 저거예요. 둘이 정리하면 P0 날라가고 V0도 날라가겠죠? 그럼 R과 RA 사이의 관계식이 나올 겁니다. 9번은 저렇게 그려서 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영작교 시험에서 나오는 회로는 전부 다 직렬, 병렬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하세요. 길이 없고 있다 이게 주가 되는 게 아니라 영작교는. 자, 그래서 9번은 저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답이 얼마나 나오죠? RA가 이 R이 나온다라는 걸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식 두 개만 만들어내면 12번 볼게요. 12번은 이렇게 있고 여기 뭔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줄을 매달았고 여기 뭔가 도로래가 있고 여기서 줄을 이렇게 당기고 있대. 막대가 있고 전체 길이가 이렇고 그런데 여기서는 똑같은 조건인데 이렇게 당기는데 문제는 뭐라고 줬냐. 그냥 물체를 얼려놨네. A를 이 길이가 X고 막대기의 질량은 A가 막대기 2배. 막대의 질량을 M이라고 놓으면 요 놈의 질량은 얼마? 2M이라고. 또 문제에서 뭘 줬냐면 P점에서
여기서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F였으면 여기서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몇 F라고? 2F래요. 그래서 뭘 구하래요? 요 X를 구하라. A가 놓여있는 물체까지의 길이를. 전체 길이는 L이라고 줬고요. 막대기 길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힘의 평형이고 돌림힘도 평형이었죠. 느낌상 이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돌림힘 평형이 될 것 같아요. 뭘 잡으면 잘 잡으면 문제가 쉽게 풀린다. 돌림 평형은 축. 어디로 잡자? 여기로 잡지 말라고. 여기서 힘이 얼마인지 줬거든. 근데 이 중도 말고 여기를 축으로 잡아가지고 이 장력을 왜 구하고 지랄이야 힘들게. 축은 어디다 잡아도 상관이 없다고. 여기다 잡아 모르는 놈이 있을 때 이 장력이 얼마인지 모르잖아 지금. 그러니까 여기를 축으로 하고 잡으라고. 그럼 이 경우에 만드는 돌림은 수직 방향으로 2개뿐이 없어. 저것도 참 자네죠. 이 시성을 가진 희중이가 자네요. 자 여기서 요게 만드는 거 뭐 여기를 축이면 요래 반시계로 돌리려고 하겠고 중력이 만드는 건 반시계로 맞아? 이 장력이 만드는 건 없잖아. 여기가 축이니까. 그럼 뭐라고 써? F 곱하기 L 하고 뭐랑 같아요? 얘 가운데에 몰려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 질량 mg 곱하기 2분의 1 X가 하나 나오네요. 여기서는 2F 곱하기 L는 mg 곱하기 2분의 1L 플러스 2mg 곱하기 축으로부터 거리 여기서부터까지니까 뭐야? L 마이너스 X. 그럼 여기 어떻게 돼요? FL이 요거니까 MGL이네요. 그럼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MGL이 되네요. 이게 2mg L 마이너스 2mg X네요. mg 다 날리면 어떻게 돼요? 2x가 얼마예요? 2x가 얼마야? 2분의 3이야? 따라서 x는 4분의 3 L이 나오겠죠. 돌림 평형은 뭘 잘 잡자? 축. 축은 어디로 잡자? 내가 모르는 힘이 많이 있는 점으로. 7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7번을 하려면 전기장 기호는 2라고 쓰는데 얘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구해요. 저게 전기장의 크기를 구하는 세기를 구하는 방법이고요. 방향은 그 점에 뭐가 있다고? 플러스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플러스가 받는 힘의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자, 요 위치에 원점에서 자, 얘네들이 고정이 되어 있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선을 긋고 이렇게 내려왔을 때 요 점에서 전기장의 방향이 어디를 향했대요? 위를 향했대요. 여기를 향했대. 그러면 여기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A점, B점, C점을 따졌는데 B와 C가 똑같은 전화량이라고 그랬거든. A, B, C에 있는 전화량이 다 어떻다고? 똑같다고. 그럼 B하고 C는 똑같은 거리에 똑같은 전화를 가졌기 때문에 전기장의 세기가 크기는 똑같아요. 방향은 반대겠지? 그래 여기에서 요거 하나만 남겠지. 근데 A부터 따지자. 얘는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랄까? 여기 플러스가 있을 때 이쪽으로 힘 받는 거니까 A쪽으로. 얘는 뭐라고? 마이너스를 띈 놈이라고.
근데 만약에 BC가 똑같이 마이너스잖아. 원점에서 요렇게 저렇게 저렇게 되면 이거 벡터 하나 나오면 얼마 나와? 0. 여러분들 분자 모양이 평면 삼각형이면 쌍극자 모멘트 합이 얼마 나와? 시간 안 배웠냐? 0. 쌍극자 모멘트가 벡터거든. 벡터 합이 0이라서 무극성이잖아. 똑같은 얘기야. 이중간 식이야. 몇 번을 깨우지. 얘네들 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어. 맞아. 야, 요 길이가 R이면 요 길이는 몇 R이야? 2분의 1R이지. 그러면 지금 2를 뭐라고 쓸 수 있냐? 2는 K 이라씨 여기서부터까지 거리잖아. 2분의 3R 제곱 분의 Q라고 쓸 수 있겠네. 맞아? 맞아? 맞냐고. 이제 원점에서 있는 건 따져야 돼. 원점에서 있는 건 다시 따지면 원점에서 얘를 향해서 어떻게 될 거야? 절로 갈 거라고. 이 A라고 할게. 얘네들 향해서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갈 거라고. 이 B 멀어지는 방향이니까 이렇게. 이 C 맞아? 근데 요거는 결국은 더해져서 어떻게 이게 위쪽 방향에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뭔 성분이 필요해? 여기에 대한 코사인 성분이 필요하단 말이야, 맞아? 요 각도가 몇 도지고? 60도가 될 수밖에 없잖아, 그치? 맞아? 그럼 뭐가 되는 거냐, 결국은 이 제로는 뭐야? 2A 플러스 2B 코사인 60 플러스 2B 코사인 60이라고. 맞아? 맞아? 그런데 2A나 2B나 다 똑같은 놈이잖아. 크기는 거리가 다 똑같고 전화량 다 같으니까. 맞아? 그럼 결국 뭐라고 할 수 있냐 이게? 얘 2분의 1이지? 2A 뭐라고? 2A 2A예요? 그럼 어떻게 돼? 2 곱하기 K R 제곱분의 Q가 되겠네. 맞아? 이게 2제로거든? 그럼 얘는 뭐라고 써야 돼? 얼마야 이거? 9 R 제곱분의 4KQ야? 얘를 이걸로 바꾸면 R 제곱분의 2KQ로 바꾸면 이거 얼마 남아 앞에? 9분의 2만 남아? 요게 2제로잖아. 9분의 2 2제로가 나오겠죠. 이해돼요? 이 문제는 좀 귀찮긴 해요. 전기장 문제가 별로 영재 기술은 중요하지 않아서. 근데 그냥 벡터 문제라고. 이거는 자기장 문제 이런 것들 많잖아, 그치? 그런 것들 따지듯이 그렇게 찾아서 풀면 된다 그 얘기인 거라고. 이해됐어?